KCS 했고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주네요. 넘어갈게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저번 주에 했으니까 한번 복습해 봅시다.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이에요. 폴라리스 오피스. 세게 올라갔죠? 세게 올라갔으니까 어디서 돌려나가죠? 세게 올라가면 위에서 돌려나간다. 항상 위에서 돌려나간다.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한 자리에서 돌려나가기 때문에. 위에서 돌려나가죠. 여기서 보세요. 강하게 반등을 줬죠. 그럼 이 자리를 안 깬다니까, 생각보다. 원래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찔끔찔끔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강하게 잡아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나간단 말이에요. 잘 안 깬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 자리를.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위에서 돌려나가죠. 밑에까지 안 오죠. 밑에까지 와서 스무스하게 돌려나가는 흐름이 안 생기죠. 아까 요런 흐름. 들어올리고 밑에까지 와서 천천히 들어올리는 흐름이 안 생기죠. 세게 올라가면 위에서 이렇게 돌려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급하게 돌려나간단 말이에요. 급하게 돌려나가니까 위에서 잘 잡아야 돼요. 위에서 돌려나간 애들은. 기회를 한 번 놓치잖아요. 한 번 딱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끝났어요. 잘 기회를 안 줘, 생각보다. 그래서 밑에서 돌려나갈 때는 천천히 잡아야 되는데 위에서 돌려나갈 때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한 번에 가버린다. 폴라리스 오피스 했고 다음 넘어갈게요. BL. 특별한 상승 사유 보이지 않음. 넘어갈게요. 해성 DS.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차량용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나쁘진 않은데 반도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반도체는 실제로 3월 15일, 3월 16일 기점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요때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3월 7일 코이즈. 코이즈가 제천시와 2차전지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2차전지 양극재, 양극재 하면 2차전지의 핵심 재료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호재예요.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전지 양극재 첨가제 생산을 위해 올해부터 연 200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조성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2차전지 소재 개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다. 그러니까 말을 잘 읽어보면 코이즈가 지금까지는 2차전지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을 끝내고 뭘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생산한다고 돼 있죠. 무조건 호재인 거예요. 이런 거는. 무조건 호재다. 차트 말고 이런 호재들이나 그런 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포인트를 공부를 잘 해두세요. 소재 개발할 때는 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매출이 1번 생긴다. 2번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럼 호재가 아니죠. 그냥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이 끝났어. 지금부터 이제 생산을 한대요. 그럼 돈이 생기겠죠. 무조건 호재죠. 이제 돈 번다는 거죠. 제천시와 손잡고 2차전지 공장 신설을 한대요. 이런 거도 무조건 추적을 해야 돼요. 무조건 호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는 거지. 해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체크된 날. 됐죠? 근데 상한가를 치고 또 상한가를 치고 가야 되는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못 가면 어디서 돌려나간다? 강하게 치고 가야 되는데 물론 다음날 또 상한가를 칠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내리꽂기 시작하면 못 간단 말이에요. 밑에서 돌려나간다. 예상을 해두는 거야. 미리 예측을 해두는 거야. 예측을 해두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돌려나갈지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브레이크 한번 잡아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서 다음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일단 다시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모른단 말이야. 맞죠? 근데 다음날 양봉이 한 번 더 뜬다. 그럼 여기서 지금 4일 동안 지켜줬죠. 여기서 다음날 양봉이 뜨면 4일 동안 여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죠. 그때부터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장중에는 얘가 이렇게 꽉 찬 음봉이었겠죠. 근데 장 마감 때 보니까 얘가 지금 양봉으로 오히려 올라와 있어. 어제보다 3% 정도 더 올라와 있어. 그럼 여기를 지금 4일 동안 지켜줬죠. 브레이크 한번 걸고 계속 지켜주는 흐름. 이럴 때는 종가부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싫다. 여기서 더 무너질 것 같다. 그럼 나는 확실히 돌려나가는 거 보고 사겠다. 그럼 이렇게 돌려나가는 거 보고 나서 사도 안 늦다. 알겠죠? 확실히 돌려나가는 거 보고 사도 안 늦다. 바닥까지 안 온다 했죠. 바닥보다 라인을 좀 더 올리라고 했죠. 이렇게. 라인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거래가 터지고 알아서 올라간다. 요까지 한 3분만 쉴게요.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약하게 들어올리니까 밑에서 돌려나간다.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어차피 밑에서 돌려나갈 거 아는데 내가 미리 들어가 있을 이유가 뭐야? 주식에서 있는 기본적인 룰을 익혀야 된다. 내가 축구를 하는데 프리킥, 오프사이드, 핸들링, 반칙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본적인 룰을 알아야 된다. 주식에서. 기본적인 룰만 지켜도 돈을 꽤 벌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룰을 못 지키니까 손실이 난다. 맨날 3분 쉰다 해놓고 입이 문제다. 입이. 강청아람님 됩니다. 되는데 강청아람님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돌려나갈 때 가끔씩 너무 세게 돌려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5일선을 돌파를 할 때 너무 세게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한 거를 보고 사면 못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보세요. 이게 지금 경동 인베스트거든요. 여기서 지금 5일선을 강하게 들어올렸죠. 벌써 거의 7%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가에 들어가기는 꽤 부담스러워요. 다음날 바로 요까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7, 8%가 찍히겠죠. 다음날 음봉이 세게 나오면 내가 손절할 때 크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종가로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내가 여기서 잘 못 사겠어. 다음날 눌려주면 사야지 해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안 걸리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미리 사면 바닥에서 살 수 있지만 세게 들어올리는 걸 보고 사면 늦는 경우가 꽤 있고 그 중간중간에 잘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계속 해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엔투텍, 어반 리튬, 지에논 에너지, 금양 전부 다 리튬 관련주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하이드로 리튬부터. 하이드로 리튬은 아까 한번 했었죠. 빠르게 해볼게요. 시크릿팀 재미지잖아요. 기다린다 맞죠? 약하죠? 들어올릴 때 약하게 들어올리니까 밑에서 돌려나간다. 기다려본다. 기다리면 알아서 기회를 준다.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완만하게 이제 돌려나가는 흐름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좋다. 항상 좋다. 완만하게 이제 돌려나가는 흐름. 한 3, 4, 5일 정도 이 영역을 해치지 않는 그런 흐름이 가장 좋아요. 요 날이 베스트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 다음 엔투텍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이에요. 추적을 계속 해볼게요. 요 날도 보세요. 이게 지금 상한가거든요. 상한가 다음에 연속으로 상한가를 못 가고 있죠. 오히려 마이너스 8%가 내렸죠. 맞죠? 그럼 상한가 간 의미가 없죠. 이게 지금 이틀간 17%밖에 못 오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약하죠. 이런 게 이제 약한 거예요. 상한가를 계속 치고 올리지 못하고 이러면 밑에서 돌려나간다. 밑에서 천천히. 너무 좋죠. 브레이크 한번 걸어주고 음봉 띄워주고 다시 한 번 더 양봉 띄워줄 때 이런 자리가 좋다 했죠. 이럴 때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샀으니까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어반 리튬도 천천히 돌려 나가겠죠. 약하니까. 그래서 밑에서 약하게 돌려 나간다.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한 번 더 양봉 띄웠다가 다시 한 번 더 안 꺾이는 흐름. 4일 동안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 이런 흐름에서는 한 번 더 빨리 들어가 볼 수 있다. 한 타이밍 정도 빨리. 들어올리는 거 안 보고 나서도. 들어올리는 거 보고 나서는 여기에서 걸어두지 말고 조금 높게 걸라고 했죠. 이렇게. 이 바닥까지 안 온다 했죠. 그럼 조금 높게 걸어두세요. 항상. 그 다음에 올라간다. 저런 눌림을 잡고 난 다음에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나요? 재료의 강도를 보고 결정하나요? 일단 거래가 터질 때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퀴즈를 풀었었죠. 여기 답이 뭐였죠? 매도는 땡땡땡이 터질 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 거래가 터질 때죠. 자스민님 맞다. 처음 오셨다 했지. 그럼 모르겠다. 다른 분들은 다 아시죠? 거래가 터질 때 팔아줍니다. 거래가 터질 때. 근데 그 거래가 터질 때도 거래가 첫 번째 터지는 날 팔아줄지 두 번째 터지는 날 팔아줄지는 그 재료의 강도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거는 너무 강하잖아요. 원래 리튬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재료가 강하니까 여기서도 굳이 이 첫 번째 거래 터질 때 팔아줄 필요 없이 더 기다려볼 수 있겠는데 하는 거죠. 됐죠? 그럼 대충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면 이런 데서 이제 팔아주는 거예요.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계속 해볼게요. 지에논 에너지. 우리가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입니다. 계속 추적을 해볼게요. 여기서 살렸죠? 맞죠? 그럼 여기를 잘 안 깨죠? 그러면 요 자리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오면 내 거다. 오면 무조건 내 거다. 한 번 더 눌러주는 게 좋겠죠? 너무 위에 있죠, 아직까지. 그대로 가버리죠. 이러면 내 게 아닌 거야. 눌림이 없죠? 이러면 내 게 아니다. 다음 경동 인베스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이에요. 추적을 해봅시다. 약하죠? 맞죠? 약하죠? 상한가를 한번 터뜨렸는데 다음날 올라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7%가 오히려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약하다. 약한 거는 기다려준다. 밑에서 돌려나간다. 브레이크 한번 걸었죠? 관심 집중 단계요. 브레이크 한번 걸었기 때문에 들어올렸죠? 종가에 매수하기엔 조금 높죠? 그럼 밑에 조금 걸어놔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걸리겠죠? 다음날 걸렸겠죠? 음봉 때.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주고 거래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간다. 경동 인베스트도 그 티타늄 관련주죠. 티타늄 관련주도 과거에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안 팔고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죠. 금량 나왔네요. 금량 해볼게요. 금량 우리가 보고 있는 날이 이날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면 첫 번째 상승에서 이제 첫 번째 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는 있죠. 위에서 돌려 나가겠죠. 강하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위에서 돌려 나갈 때는 이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을 빨리빨리 잘 하셔야 돼요. 기다려본다 맞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맞죠? 흐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한번 들어올렸죠. 맞죠? 여기서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한번 잡고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면 여기서 매수가 됐겠죠. 요날 매수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요 흐름이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꺾여야 되죠. 원래 일반적으로 꺾여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살렸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살렸단 말이에요.
살렸기 때문에 맞아요. 미니 쌍바닥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안 꺾인다. 내려오면 일단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내려오고 바로 가버리면 내 거 아니고. 그럼 조금 기다리면 바로 갔네요. 이렇게 바로 만에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다 넘어갈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했고 KBG 해볼게요. KBG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이에요. 요거는 음극재 관련주예요. 2차전지 음극재 관련주니까 해볼만 하겠죠. 기다리면 내려온다. 알아서 내려온다. 지금 약하죠. 들어올린 게 약하기 때문에 밑에서 돌려 나가기 때문에 기다려본다.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급등이 나왔죠. 맞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급등 나왔죠. 이러면 아씨 하지 말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추적을 잘 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올렸어. 그럼 그냥 그대로 이어서 가보는 거예요. 기다려준다. 기다리면 알아서 흐름을 만들어준다. 여기서 살렸죠. 거래를 주면서 강하게 살렸죠. 그럼 여기를 잘 안 깬단 말이야. 생각보다.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오면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지금 오고 있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요날 매수가 된 사람은 다음날 지금 하루 만에 벌써 8% 수익이 났겠죠. 계속 해본다. 계속 기다려본다. 계속 기다려본다. 이제 들어올려야 돼요. 맞죠? 여기서 꺾이면 안 되겠죠. 들어올려야 된다. 좀 애매하죠. 장중에 손절이 나가야 돼요. 이 정도면 장중에 손절이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손절을 했는데 장 끝났는데 오히려 올려버렸어. 이런 경우도 종종 있겠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세게 가버렸죠. 이런 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나는 여기를 보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더 세게 내렸으면 결과론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손절해야 된다. 넘어갈게요. 다음 레몬. 레몬 저번에 했을 텐데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이제 세게 들어올렸죠. 세게 들어올리면 이런 자리에서 돌려나간다. 맞죠? 위에서 돌려나간다. 기다려본다. 들어올렸죠. 들어올렸으니까 이 자리 본다. 체크 한번 해본다. 와라. 오면 내 거다.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가버렸죠. 이러면 내 게 아닌 거야. 넘어갑니다. KG 케미칼.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여기서 들어올렸죠.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여기가 바닥인데 바닥까지 안 온다고 했죠. 바닥까지 안 오고 라인을 조금 높여서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기다려준다. 요날 꼬리가 좀 긴데 못 샀을 수도 있죠. 안 사줬을 수도 있고 사줬을 수도 있고. 요럼 좀 아쉽죠. 내가 걸어놓은 그 가격을 한 호가 차이로 안 걸릴 때가 있거든요. 요러면 좀 아쉽다. 요 메커니즘은 알겠죠? 요 미니 쌍바닥 요렇게 들어올리고 한번 찍고 이렇게 들어올리죠. 다음 넘어갈게요. 한국유전 이거 뺄게요. 특별한 상승 사유가 없으니까. TNR 바이오팩 바이오주니까 뺄게요. 나노팀 신규 상장 3일차 뺄게요. 윈텍 이것도 뺄게요. 그냥 대명에너지 더불어민주당의 녹색산업 어쩌고저쩌고 저번주에 한번 했었죠. 한번 복습 해볼게요. 대명에너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이거든요. 추적을 해본다. 여기서 강하게 들어올렸죠. 이것도 팁이에요. 이것도 적어주시면 좋은데 밑에서 돌려나갈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을 때 세게 잡는 애들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한 번에 세게 잡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날은 12%나 올라갔죠. 보통 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이 브레이크를 잘 안 깨요. 여기서 잘 안 깨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꿀팁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강하게 사는 편이에요. 비중을 많이 잡는 편이에요. 여기를 깬 모습을 잘 못 봤어요. 브레이크를 세게 잡을 때 거래를 주면서 12% 올라갔죠. 여기를 잘 안 깬다 생각보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나는 여기서 매수가 잘 됐겠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일반적으로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약하게 잡죠. 브레이크를 잡을 때 2%, 3%짜리로 약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올리죠. 근데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 세게 잡았죠. 12%예요 이게 봉이. 이러면 브레이크를 잘 안 깨요. 그러면 모아가는 거예요 계속. 브레이크를 어차피 안 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게 들어올리죠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런 자잘한 팁보다는 일단 정석을 잘해야 돼요. 브레이크 잡고 여기를 계속 지켜주니까 들어올린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날 3월 이제 8일입니다. 3월 4일까지 했고 레몬 아까 했죠. 경동 인베스트먼트 아까 했죠. 미래 나노텍 한번 해볼게요. 미래 나노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입니다. 추적을 계속 해볼게요. 기다려준다. 알아서 밑에서 돌려나간다. 이러면 좀 아쉽지. 아까 누구였더라? 아까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강청아람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5일선을 돌파를 할 때 같이 그때 그날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려나갈 때 너무 강하게 돌려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5일선을 너무 강하게 돌파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못 잡아요. 기회를 안 줘. 강청아람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5일선을 돌파하면 사야지 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 안 잡히는 애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다른 분들도 조금 애매했겠죠? 5일선을 내가 돌파하면 사야 될지 아니면 5일선 밑에 있을 때 사야 될지를 애매했던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5일선을 너무 강하게 돌파하는 애들은 기회를 잘 안 주고 그냥 가버려요. 나는 실컷 추적을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없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 계속 해볼게요. 소니드가
업무 체결한 어쩌고 저쩌고 페베테르 기업이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재료가 좀 괜찮죠? 소니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입니다. 추적을 한번 해봅니다. 들어올렸죠? 이러면 이제 강하게 좀 들어올렸죠. 거래를 주면서. 그러면 여기를 잘 안 깬다 했죠? 기다려본다. 맞죠? 자리를 주면 돼. 이렇게 기다려본다. 기다려본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 내 거 아닌 거예요.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왔죠? 내가 생각한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딱 요 느낌이 왔죠? 그럼 일단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왜?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인 룰이 뭐였죠? 아까 여기였죠? 변곡점이 될 만한 자리에서 그리고 손절이 짧을 때만 매매를 하기로 했죠.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죠. 내가 생각한 이 자리에 왔고 변곡점이 될 만한 확률이 높은 자리에 왔고 그리고 손절이 짧죠. 언제든지 내가 마이너스 1% 2% 안에 잘라낼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10몇 프로 될걸요? 내가 여기서 잘 샀어. 그러면 한 17% 18% 나오네요. 끝까지 다 먹으면. 그럼 끝까지 다 못 먹고 대충 먹는다 해도 13% 14% 정도 먹을 수 있네요. 다음 소니드 했고 DB 하이텍 물적 분할 뉴스와 함께 1천억 자사주 취득 공시.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좋게요, 인적 분할이 좋게요? 1번 물적 분할이 좋다, 2번 인적 분할이 좋다. 맞죠? 인적 분할이 좋죠? 근데 지금 물적 분할을 한다는 뉴스에 지금 상승이 됐죠. 일반적으로는 물적 분할 때문에 올라가진 않죠. 그럼 이런 거는 할까요 말까요? 이런 재료는 패스하는 거죠. 그냥 패스하는 거야. 아시겠죠? 모든 종목을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딱 될 만한 애들만 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엑서지 21 탈탄소 관련주 어쩌고 저쩌고. 엑서지 21이라는 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딱 이름을 들었을 때 별로 생각이 안 나. 얘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듣보잡도 사실은 이름은 들어봤죠. 아무리 듣보잡이라도 이름은 알고 있거든요. 대충. 그렇죠. 새아빠님 정확하게 맞추셨죠. 사명 변경을 한 거죠. 이름을 바꾼 애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름을 자주 바꾼 애들은 쓰레기야. 내가 주식을 꽤 오래 했는데 지금 이름을 못 들어본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 그럼 일단 쓰레기 기업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런 것도 이제 예측이 가능해요. 나중에 가면. 그럼 엑서지 21이라는 걸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공시에서. 이게 지금 공시창이거든요. 공시창에서 밑에 조금 내려보면 이름을 바꿨는지가 나와요.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갑자기 여기서 바뀌죠. 이름이. 여기 돼 있네요. 2022년 10월 25일 한창 바이오텍 변경 상장 상호 변경 이렇게 돼 있죠. 요런 애들 이름 이제 자주 바꾼 애들. 그럼 한창 바이오텍은 바이오주라는 거죠. 엑서지 21도 바이오주죠. 바이오주 애가 탈탄소 관련주로 공기, 열 어쩌고 저쩌고 어때요 느낌이? 맞죠? 한창 바이오텍은 본 적은 있죠. 이름을 바꾸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바이오 관련주가 공기 정화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믿음이 가요? 패스하는 거야. 이런 거는 딱 보면 쓰레기 기업이야. 돈도 못 벌고 그냥 한탕 해먹으려고 이런 거를 내는 거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면 일단 넘기는 거예요. 엑서지 21 보면 지금 차트도 개판일 거예요. 보세요. 차트 개판이거든요. 계속 내리다가 돈이 없어.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도 안 되죠. 700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빨리 넘기는 거예요. 다음 BK 홀딩스 특별한 상승 사유 없음. 최근에 4대1 감자 결정을 한 후에 하한가 마감. 지금 이상 급등을 했다. 하한가를 맞았는데 상한가를 또 쳤대. 이상 급등을 하고 있대요. 이상하죠? 이런 애들은 딱 보면 어때요? 일단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 안 될 거고 500억, 700억, 600억 밖에 안 될 거고 돈도 못 벌 거고 이상한 기업이다. 이런 애들은 딱 봐도 이상한 기업이다. 이상하죠? 지금 이 날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이에요. 하한가를 치고 나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얘들 지금 돈도 못 벌고 유보율에 NA라고 돼 있는 거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죠. 회사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맞아요. 상패당하는 거예요. 유보율에 NA가 돼 있는 애들은 그냥 자동으로 패스예요. 패스. 상패입니다. 상패.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겠죠. 거래 정지돼 있죠. 며칠 전에부터. 이해됐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고 나서 이거 이상한데 하면 넘기는 거예요. 꿈비 관련주. 지금 3월 8일이에요. 저출산 관련주. 윤 대통령이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는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 동반 강세 마감. 꿈비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죠. 그러면 저출산 정책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곧 나온다라는 거예요? 곧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정책을 주문을 했다라는 거는 한 2주, 3주, 4주 안에 정책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료 소멸이 아니고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꿈비 3월 8일, 지금 이 날이 3월 8일이에요. 그럼 꿈비 한번 해봅니다. 꿈비 3월 8일 요 날입니다. 이해됐죠? 주문만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추적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자리를 주는지 안 주는지 추적을 합니다. 추적하다 보면 계속 내려오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 브레이크 한번 걸었죠. 그리고 여기를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한 타이밍 내가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럼 손절 라인을 이렇게 짧게 잡고 여기부터 들어가도 괜찮아요. 돌려나가는 걸 보고 살 때도 있지만 돌려나가기 직전에 이런 자리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 3일, 4일 동안 여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날부터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여기를 안 깨고 계속 지켜주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돌려나갈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한 타이밍 빠르게 사는 거죠. 이럴 때 사면.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돌려나가는 거 보고 사도 안 늦다. 근데 돌려나가는 거를 보고 사면 이 바닥까지 안 온다 했죠. 여기서 걸어두면 안 걸린다 했죠. 라인을 조금 더 올려서 대응을 하라 했죠. 이렇게. 이해됐죠? 라인을 조금 올려도 지금 걸릴까 말까죠? 그럼 계속 가버린다. 여기서 꺾이는 첫날 3월 28일 요 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음봉이 생길까요? 뭘 발표했을까? 맞아, 정책 발표했겠죠. 정책 발표하고 나면 재료 소멸이죠. 그럼 끝난 거지. 이때부터 초보자들이 많이 따라 붙어요. 왜? 정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야 이제 정책 발표했대. 그럼 저출산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30%. 기본적인 룰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을. 여기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저출산 정책을 발표하라 라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고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기대감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세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는 정책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재료 소멸이고 내려온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걸 반대로 한다. 정책 발표를 하라 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아직 정책 발표를 안 했잖아. 아직 정책 발표를 한 게 없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아직 아닌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못 산다. 근데 정책 발표를 직접 하고 나서는 야 이제 정책 발표를 직접 했대. 그러면 저출산 관련주들 이제 올라가겠네? 근데 내려온다. 여기 뒤집어서 반대로 해야 된다. 꿈비까지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SD 생명공학 월요일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특별한 이슈 없이 반등 마감. 이런 애들도 어떨까요? 시가총액이 1번 크다, 2번 작다. 그렇죠. 기본적인 룰.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월요일에 하한가를 기록했대. 그리고 특별한 이슈 없이 마감했대. 그리고 다른 애도 아니고 바이오 관련주죠. 이름만 봐도 이제는 딱 감이 오는 거야. 이거 쓰레기다. 이런 애들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SD생명공학. 맞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날이 요 날이야. 하한가 두드려 맞고 다음날 20% 올랐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다. 상패당한다. 지금 거래 정지네요. 지금 거래 정지당했습니다. 넘어갑니다. SD생명공학 넘어갑니다. YTN 넘어갈게요. 딱 봐도 쓰레기죠. 재료가 별로 좋지 않다. 넘어갑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일본계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다. 좀 말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랑 화해를 하는데 SBI 핀테크 솔루션주의 대주주가 일본인이래. 그래서 얘가 올라갔대.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화해하는 건 화해하는 건데 일본인 대주주가 있는 기업이 올라갔다라는 게 연속성이 좀 이상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딱 느낌이 이상하죠. 딱 느낌이 이상한 거는 그냥 패스한다. 에코프로 관련주. 넘어갈게요. 에코프로는 이미 우리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까. 더존 비주온. 최근 공정위로부터 기업 신용조회 회사 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감. 어때요? 그러니까 이 더존 비주온이라는 회사가 기업 신용조회 회사, 그러니까 나이스 같은 애들 있죠. 나이스 같은 회사, 한국평가데이터 같은 회사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연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별로죠. 맞죠? 그냥 이런 건 넘긴다. 딱 읽자마자 감이 안 오죠.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넘긴다. 한번 볼까요? 더존 비주온. 보세요. 요때 그 이슈로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올라간 거를 보고 나서 뒤에 매매를 하게 되죠. 눌렀을 때. 근데 연속성이 없죠. 연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추적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일만 많아진다. 머리만 고생한다. 손만 고생한다.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서 3월 8일이 끝났네요. 제가 요번 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을 좀 보면 세아 메카닉스 어때요? 우리가 딱 좋아하는 흐름이 생겼죠? 크게 들어올리고 눌렀을 때 예쁘게 돌려 나가죠. 브레이크 잡아주고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에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깨지 않는 선에서 모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가 거래가 터질 때 이제 요날 저는 팔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만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하더라도 돈을 벌고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종목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아요? 그거는 차트를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쫙 다 돌리고 될 만한 애들 쫙 다 돌리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했던 게 2구 산업입니다. 2구 산업. 여기서 이제 추적을 하는데 여기서 들어올렸죠. 여기서 이 차트를 살렸단 말이에요. 살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걸렸겠죠. 걸리고 나서 어제 이제 급등 터질 때 15% 이제 급등 터질 때
쭉 팔고 나왔겠죠. 이렇게. 별거 아니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뭔가 다른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하던 정석대로 계속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종목은 마감을 하고 질문 받을게요. 12시에 끝낼게요. 15분간 질문 해결하고 질문 있으시면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아까 선영님 질문 넘어갔는데 다시 해주셔도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재료를 어떻게 보는지, 재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어떤 재료는 빨리빨리 넘기고 어떤 재료는 오랫동안 봐야 되는지, 어떻게 추적하는 건지, 추적하다가 이거 될 만한데? 라는 느낌이 왔을 때 어떻게 매수를 하는 건지.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생각님. 그런 건 안 됩니다. 이미 눌림 없이 너무 많이 나온 애들은 저는 안 해요. 그냥 패스합니다. 셀버스 AI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종목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미 눌렀다가 한 번 더 오르고 또 눌렀다가 또 한 번 올랐죠. 요럴 때는 이런 자리에서 뭔가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패스합니다. 왜?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넘쳐나는데 왜 굳이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종목이 20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종목이 3,000개가 넘어가는데, 자스민님, 그거는 이제 경험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거는 공식이 없어요. 어떤 종목은 100점짜리 재료, 어떤 재료는 70점, 어떤 재료는 40점, 이런 거를 판독해주는 공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 혼자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해봤자 누가 그런 걸 안 알려줘요. 내가 직접 매매하면서 이런 재료는 되는 재료, 이런 재료는 잘 안 되는구나, 그거를 직접 매매하면서 느껴야 돼요. 나그네님 대답하셨네요. 일단 이제 4, 5년 정도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이 되고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안 해요. 근데 시총이 좀 우량하고, 근데 뭐 1년 이익 보고 1년 적자 나고 1년 이익 보고 1년 적자 나고 이렇게 퐁당퐁당인 애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3년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적다, 500억 600억 밖에 안 돼, 그럼 무조건 패스. 피자파전님,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섹터는 계속 생겨요.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섹터는 계속 생겨요. 테마주의 장점 자체가 하락장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장기 투자의 단점이 뭐예요? 하락장에서 아예 안 먹힌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는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리는 걸 지켜만 봐야 되거든요. 근데 테마주는 1년 내도록,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1년 내도록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될 만한 테마만 가려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극강의 장점이 있어요. 세아빠님, 연속 적자 기업이라도 감사보고서 상패 시즌만 지나면 할 수는 있는데 언제든지 얘들은 유상증자라든지 CB 발행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무조건 유상증자를 하게 돼 있어요. 상패를 안 당하려면 돈을 어쨌든 빨리 자금 수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든지 CB 발행을 하겠죠. 전환사채. 그럼 그게 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시간을 위해서 한가를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원희님, 신문도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신문 도움 많이 되죠. 신문은 큼직큼직한 그런 일들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단타는 일반적으로 컨텐츠가 꽤 많아요. 배울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급등주 스윙 매매를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잘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왜 이 스윙 매매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저는 여기가 오히려 이 시장이 더 크다고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단타를 배우려고 강의를 많이 듣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직장인들이 주식을 할 때는 단타를 못해요. 스윙이 훨씬 더 잘 맞거든요, 매매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100명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90명이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90명이 직장인이면 90명에 맞춰서 유튜브를, 채널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저는 더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식에서 좀 유명한 유튜브라고 하면 대부분 단타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단기 스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는 틈새 시장으로 보는 거죠. 제 판단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셀바스 AI도 처음에 12월 19일 날 모든 AI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추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추적을 하다가 강하게 들어올리죠. 이렇게 살려준단 말이에요. 살려주면 어때요? 여기를 안 깬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한번 걸어 놔보는 거예요. 걸어 놓으면 알아서 온다. 그럼 매수가 되겠죠. 그럼 기다리면 알아서 시간을 주면 올라간다. 지금 요 차트랑 아까 했던 이수화, 한농화성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차트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달라 보이나요?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이게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 패턴이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만 지켜도 돈을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 똑같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똑같은 차트는 외워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과 지금 잘 맞는 차트를 빨리빨리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종목 자체가 외워져요. 이 종목은 이런 패턴, 이 종목은 저런 패턴, 이렇게. 셀바스 AI도 여기서 강하게 살렸죠. 살렸으니까 내려오죠. 내려와서 걸리니까 올라가죠. 여기도 살렸죠. 살리니까 걸리고 기다리면 올라가죠.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강청아람님.
한 종목에 보통 며칠을 보유하시나요? 이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게 여기잖아요. 여기서 사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까지는 기다려줘요. 이게 며칠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그때까지는 보유를 하는 편입니다.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당장에 내가 돈을 벌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그 마음을 나중에는 버려야 돼요. 내가 사자마자 다음날 어떻게든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어. 막 30% 올라갔으면 좋겠어. 20몇 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그게 언제 급등이 나올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고 종목이 결정을 해준다. 대부영님, 거래량 급등이 발생하면 다음은 대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예쁜 종목이 보일 때는 또 하는 거죠. 걔도 또 매수를 하는 거죠. 내 예수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내 예수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200만 원으로 5종목을 할지 300만 원으로 3종목을 할지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곧 끝내야 되니까. 영님, 바이오주에 돈이 몰리는 것 같은데 바이오는 개별 이슈로 올라간 테마인데 이렇게 추적이 괜찮아요. 섹터 전체가 돈이 많이 몰렸죠. 이러면 괜찮아요. 영님,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금 슈팅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추적을 계속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최루인님 최루인님 여친 생기면 이제 라이브를 못 하겠죠. 토요일 밤에 여친한테 나 집에 들어가야 돼. 이제 나 구독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 이러면 이제 바로 뚜까 맞겠죠. 장난치나 이렇게 되겠죠. 최루인님 원래 보고 계셨어요? 원래 몇 주 전부터? 오늘 처음이세요? 해피형님 주신 여친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데. 저 네이버 안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없는데? 네, 저 아닙니다. 해피형님 저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금요일로 할지 토요일로 할지. 근데 금요일 밤에는 다들 뭐 이렇게 직장 다니는 분들은 회식도 하러 가시고 좀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도 마시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겹치면 더 별로일 것 같은데. 그 생각 때문에 저번에 토요일에 하자고 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미샬님 잠깐만요. 이구산업 한번 볼게요. 4월 10일날 요 날만 보면 몰라요. 요 날만 보면 이게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여기서 하락을 세게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며칠을 지켜보다 보면 알아서 정확하게 들어올려요. 이렇게. 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를 보고 차트를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살렸기 때문에 여기를 일반적으로는 잘 안 깨요. 미샬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꼬리에 매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슈팅이 나와요. 금요일, 토요일 둘 다 가능합니다. 금요일에 다들 회식 안 가시나요? 회식 따위. 다음 주 금요일 회식인데 보세요. 금요일날 회식하고 술 마시러 간다니까 사람들이. 불금을 안 즐기시는가? 우리 구독자님들은 불금을 안 즐기시고 집에서 이제 노는 걸 좋아하시는가? 나이 먹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나이가 많죠. 평균 연령대가 조금 높긴 하죠. 조금 내려오는 중이긴 한데 20대 구독자가 약간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대부용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죠? 12시에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대부용님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공부는 끝났어요. 대부용님 10시에 시작합니다. 노가리 타임이에요. 지금 이빨 까는 타이밍이에요. 끝나기 한 5분 전 10분 전에. 대부님 몇 번 들어오다 보면 이제 10시에 들어오면 공부를 빡세게 우리가 2시간 정도 하고 마지막 이제 노가리 타임입니다. 호연지기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희호님 다시 보기 또 올려드릴게요. 저번 주에 했던 라이브 다시 보기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봐요 다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 좀 아쉽게 하죠. 맞죠? 앨리스킴님 저 5번 봤습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있는 분도 계시구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개념들을 한 번에 이제 뭉쳐서 이해를 해서 직접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영역까지 넘어온 거죠. 저번 주 라이브 바이블처럼 수시로 봅니다. 해피용님 감사합니다. 해피용님은 검색어에 뭘 쳤길래 제 채널이 떴죠? 가만히 있다가 제 채널이 뜨진 않았을 텐데. 5일선 매매 뭐 이런 거 쳤나? 주주총회. 파도타기님 감사합니다. 피자파장님 강의 많이 쓰셨네. 돈 많이 쓰셨네. 이상한 것들을 좀 많이 가르치고 도지가 나오면 올라간다. 도지가 나오면 바닥이다. 장대양봉 시가에서 사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별다방 삼촌님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런 나이가 예측되죠. 구영선님도 감사합니다. 이제 구영선님도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영선님 너무 많이 열심히 하셔서 구영선님은 돈 많이 버시면 친구들한테 주주총회 채널 홍보 좀 해주시고 10분이 거의 다 됐네요. 우리끼리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 합시다. 우리끼리 덕담 나누고 마무리합시다. 신영식님도 감사합니다. 김홍규님도 감사합니다. 영선님도 감사합니다. 박조샘님, 하고야 말태아님, 생강님, 초롱초롱 대우님, 피닉스님, 하늘보리님, 확인가능님, 생강님, 중앙님, 지인부자님, 피자파자님, 원희님, 해피용님, 강청아람님, 금잔디님, 중앙님,
바닥님, 새아빠님, 상한가님, 블루페로님, 시즈캔디님, 선영님, 크리스탈케이님, 앨리스 김님, MW님, 시크릿님, 헬레나와이님, 윤님, 강신호님, 디마드님, 금잔디님, SDY님, 프리맘님, 왕개미님, 김용신님, 미샬님, 해피데이님, 지편님도 감사합니다. 다들 굿밤 되시고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연습 많이 해서 또 의견을 나눠보는 걸로 합시다. 아스트랄님도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